양천구의회 임시회가 개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5분 발언에 나섰습니다. 의원들은 현직 구의원 자녀 시설관리공단 특혜 채용 의혹과 구의원 사찰 의혹 논란 등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근 도심 텃밭이나 사무실 등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도시 농부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도시 농업의 경제적 가치가 1조 3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목동 아파트 6단지 재건축을 신속 통합기획으로 확정했습니다. 목동 14개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게 된 6단지는 50층 높이 규모로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로 재탄생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구의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양천구의회 임시회에서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이 의혹 규명을 요구하며 집중 포화를 쏟아부었습니다. 네,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최혜숙 의원은 특혜는 없었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구의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이후 한 달 이상 지나 열린 양천구의회 임시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 전원은 특혜 채용 의혹과 구의원 사찰 의혹과 관련해 릴레이로 5분 발언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구의원의 정당한 권리인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제처에서도 지방관의 자료 제출 요구는 집행기관을 감시하기 위해서 주민을 대표하는 감시기관의 자격으로 행사하는 권한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혹 소속 기관과 관련한 민감한 이슈에 영향을 끼칠까 봐 시설관리공단이 개인정보 보호를 만능 방패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공고문 그 내용이 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길래 이렇게 의원들의 권한을 철저히 짓밟고 일방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묵살합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인사 문제가 발생되었고 지금의 특혜 채용 의혹, 불법 사찰 의혹까지 꾸준히 더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공단 이사장은 더 이상의 논란을 키우지 말고 조속히 국민들 앞에 올바른 입장 표명과 해당 사항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이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총체적인 문제의 최종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오늘 불참하셨지만 이기재 구청장의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후에 인사에 관련 각종 잡음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으로서 일말의 책임도 느끼고 있지 않으십니까? 국민의힘 최혜숙 의원은 특혜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접수번호 1번은 우연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특혜 채용 의혹은 터무니없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아들은 자기 적성에 맞는 곳을 찾다 보니 시설공단 채용 공고를 보고 응시를 준비하였고 접수 첫날 일찍 서류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본 의원이 특혜를 주려고 했다면 누구나 의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첫날에 접수를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병명도 고백했습니다. 한 달에 800만 원 정도의 항암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2년간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라는 의사의 지시가 있었고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아들은 시설관리공단에 채용 접수를 하면서 엄마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편 양천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제안한 특혜 의혹 규명 특별위원회 구성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습니다. 특위 구성 여부는 다음 달 4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목동 6단지의 신속 통합 기획이 확정됐습니다. 50층 안팎의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고 목동의 상징적인 경관을 가진 단지로 재건축을 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인데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반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동 아파트 재건축 준비위원회 연합회 이종원 회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먼저 목동 6단지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50층 내외 2,200여 가구 규모로 탈바꿈하게 될 예정입니다. 재건축 기다렸던 주민분들 상당히 고무적일 것 같은데요. 반응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남아 있지만 2020년 6월 정밀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고 2022년 11월에 신속 통합 계획 방식으로 신청한 이후 목동 단지에서는 처음으로 6단지가 이 방식으로 확정이 돼서 타단지 진행에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제 사업성과 공공성을 함께 다루게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은 없는지 궁금한데요. 목동이 아닌 다른 신통기획 추진 지역에서는 공공성 문제로 좀 잡음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안이 복잡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공공성 요구는 서울시 재건축 사업에서 기본 방침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생각은 기존 주민 제한 방식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신속 통합 자문 방식은 단지별 사업성도 고려하고 구청과 시청에서 요구하는 공공성과 목동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 가이드라인에 맞추면 합리적으로 협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목동 6단지 이외에도 지금 목동 내 6개 단지가 신통기획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 단지를 포함해서 현재 목동 재건축 추진 현황 좀 간단히 짚어볼까요? 네, 현재 목동 6단지와는 다른 신속 통합 자문 방식으로 6개 단지가 신청해서 진행 중이고 1개 단지는 이제 신청 예정입니다. 그리고 1개 단지는 기존 주민 제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개 단지는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 또는 신청 준비 중이고요. 목동 1에서 3단지는 양천구청과 그린웨이 조성을 함께 추진하여 종환원의 협의 중으로 알고 있고요. 제 생각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에 관해서 저희 목조련에서는 타단지와 여태까지 진행해온 대로 협의하여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목동단지의 재건축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목동 아파트 재건축 준비위원회 연합회 이종헌 회장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도심에서 직접 텃밭을 가꾸고 식물을 재배하는 도시 농부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네, 재배 방법도 다양해지고 또 키우는 작목도 각양각색이어서 커다란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은평의 한 주말 농장. 채소를 심기 위해 밭을 일굽니다. 이리저리 흙을 뒤집고 골을 내면 멋진 텃밭이 만들어집니다. 잘 다져진 텃밭에서는 쪽파 심기가 한창입니다. 호미를 이용해 흙을 파고 쪽파 모종을 심은 뒤 살포시 눌러주면 끝. 쪽파는 윗부분을 이렇게 살짝 도린 다음에 10cm 가격으로 우리가 배추를 심은 그 공간을 이용해서 심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병충해 방지 효과도 가져오게 됩니다. 이미 자란 채소에는 물주기가 한창입니다. 한여름 무더위에 잎사귀가 말을 쎄라 구석구석 물기가 스며들게 잘 뿌려줍니다. 고추밭에서는 벌써 가을 거지가 시작됐습니다. 뜨거운 여름볕을 받고 잘 자란 무농약 고추를 저녁 밥상에 올릴 생각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농약도 안 하고 비료도 안 해요. 그래서 아주 우리 몸에 건강한 그런 채소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고추를 가지고 집에 가서 삼겹살을 구워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이처럼 주말 농장이나 도심 텃밭에서 채소를 직접 키우는 주민들이 늘면서 이른바 도시 농부라 불리는 인구가 2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텃밭 면적도 지난해 기준 1,052헥타르로 여의도 면적의 4배에 이릅니다.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지만 친환경 식재료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다시 도심 텃밭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일단 내가 씨를 뿌린다든가 모종을 심어가지고서 기르고 거기다 농약을 안 치고 친환경적으로 키우기 때문에 믿고 그냥 간단히 씻어서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도심 텃밭은 규모를 축소해 실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무실 한켠에 마련된 식물 재배기, 상추며 토마토, 케일 등 다양한 채소들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식물 재배기는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돼 물과 전기만 있으면 알아서 빛과 습도를 조절해 채소를 키워줍니다. 일에 지친 직원들은 녹색 채소를 바라보며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고 필요하면 집으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오며 가면서 이제 식물 자라는 거 보시면서 많이 마음의 힐링을 얻어가시기도 하고, 저 직접 기른 채소를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이랑 나눠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십니다. 텃밭에서 시작된 도시농업이 점차 진화하면서 또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취미 생활에서 건강과 문화, 공동체 생활 등 사회적 기능이 강화되면서 도시농업의 사회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을 통해서 신체적 활동과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감을 느끼는 데에서 기인을 해서 각 항목별로 저희가 가치를 분석한 결과 약 한 1조 3,400억 원 정도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콘크리트로 덮인 삭막한 도시에 활기와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도시농업. 진화를 거듭하면서 우리 생활의 또 다른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은평구가 생활 쓰레기 감량 대책으로 111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11 운동은 1일 1세대 100g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줄임말인데요. 은평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하루 평균 288톤으로 이를 처리하는 데 연간 440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하루 100g의 쓰레기만 줄이면 연간 32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은평구는 지난 29일부터 111 운동에 주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분리배출 인증사진 올리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흉악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양천구가 우범 지역에 지능형 CCTV 300여 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능형 CCTV란 싸움이나 폭행 등 이상 행동을 스스로 감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CCTV인데요. 양천구는 연말까지 지역의 우범 지역과 가족 단위 유동인구가 많은 어린이 공원, 안양천변 등 모두 349곳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천구는 지능형 CCTV 설치를 통해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으로 출동하는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천구가 목동 로데오 거리에서 창업 예정인 청년 창업가에게 초기 창업 자금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구민으로 양천구는 총 2팀을 선발해 리모델링비 최대 1,000만 원, 1년간 임차료 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에 참여할 청년 예비 창업가는 양천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다음 달 8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은평구 연신내 일원에서 열린 썸머스트릿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연신내 썸머스트릿 파티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해마다 열리는 행사인데요. 올해 4회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26일과 27일 이틀간 열린 행사에선 맥주 파티 등 먹거리 부스와 플리마켓, 이벤트 부스 등이 운영됐습니다. 행사 기간 은평구는 연신내 상점과 상인회와 협업해 은평 주막을 운영했으며 판매 수익금은 전액 기부할 계획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민 방사능 청구제는 서울 시민 누구나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는 검사 확대를 위해 검사 물량을 기존보다 5배 이상 늘리고 반복적인 검사를 차단하기 위해 신청 건수는 월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청 접수 후 24시간 내에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과는 빠르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